안녕하세요. 자, 의사소통장애 상담 수업을 맡은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소리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소리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해부학적인 특성을 좀 살펴보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설증, 배설증처럼 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설소대 단추증 같은 것도 혀의 문제겠죠. 자, 그리고 또 생각나십니까? 네, 부정교합, 치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열이 고르지 못하면 발음이 새서 결국은 네, 이런 말소리 장애의 일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정교합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원심교합과 근심교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원심교합은 어떤 형태입니까?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기 쉽게 네, 원심, 멀 원자를 쓰니까 땅에서부터 머니까 턱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네, 아래턱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합주기 같은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근심교합은 아래턱이 주걱턱처럼 나와 있어서 땅과 가깝다. 그래서 가까울 근자를 쓴다. 자, 그래서 근심교합은 네, 이런 주걱턱 같은 형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또 다른 말소리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에서의 말소리 장애 치료에 대해서 각각 말씀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부정교합, 혀의 구조적 문제, 청각장애는 말소리의 어떤 말소리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롭게 배우는 또 다른 말소리 장애의 원인들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마비말장애가 있죠. 마비말장애. 여러분들 마비말장애, 디스알스리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수업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정의한다면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서 조음기관의 약화나 마비를 가져오는 걸 우리는 마비말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말에 마비가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보일 때 우리가 디스알스리아라는 표현을 쓰죠. 자, 여기서 중추신경계라 함은 자, 우리가 네,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거 네, 뇌하고 를 얘기하죠. 자, 말초신경계는 대표적인 게 뇌신경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은 마비말장애는 중추신경계의 손상이냐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의 상이한 형태의 마비의 형태를 보입니다. 예컨대 중추신경계의 손상이면 경직이라는 네,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말초신경계가 손상되면 특히 뇌신경이 손상되면 네, 이완이라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예,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조음기관의 약화 또는 마비를 초래하여 부정확한 발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비말장애도 우리가 말소리 장애의 하나의 원인이다. 동반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질환으로 보시는 게 낫겠네요. 네, 원인 질환으로. 자, 역시 그 다음에 유사한 그런 신경계의 어떤 손상으로 인한 말실행증, 네, 에이프락시아라고 하는 말실행증이 있습니다. 자, 그냥 에이프락시아만 쓰면 실행증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말 실행증이라고 쓰려면 에이프락시아 오브 스피치라고 해서 AOS라고 합니다. AOS, 에이프락시아 오브 스피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마비 말장애랑. 자, 말 실행증은 마비로 인해서 말 오류가 생긴 건 아닙니다. 앞서 마비 말장애는 마비가 원인인데 말 실행증은 마비가 아니라 자, 말소리 산출의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손상입니다. 자, 프로그래밍은 한다. 즉,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손상이라는 거죠. 자, 예컨대 우리는 프로그래밍의 계획이라는 걸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바다. 바다라는 단어를 산출하려면 처음에 두 입술이 양순이 모여서
모였다가 터트려주는 양순 파열음의 발을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음 R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는 양순이 아니라 치조 파열음. 예, 치조에서 혀가 닿았다가 떨어지는 치조 파열음 형성이 되고 역시 마지막으로 아 모음이 형성이 되겠죠. 이런 프로그래밍이 있어야 돼요, 순서가. 자, 근데 이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라고 산출할 때 앞에 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부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들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막 머릿속에 합선이 생긴 겁니다. 합선이. 예.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루핑이라고 하는 모색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모색 현상이 뭐냐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다 이렇게 산출하는 것처럼 앞에 계속 입이 마치 발음 좋은 점을 찾는 것 같은 모색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 해서 그루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은 말소리를 대치하거나 바꾸는 오류들을 많이 하는데요. 잘못된 순서로 말소리를 산출하는 거죠. 자, 왜 잘못된 순서가 나타나느냐? 프로그램의 계획, 즉 순서대로 발음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장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간에 아주 전공 교과목을 통해서 심도 있게 배우셨습니다만 어쨌든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게 잘 쉽게 설명을 해주려면 상담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예시도 들 수 있어야 되고요. 뭐가 문제인지를 아주 쉽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임상가의 또 다른 역할이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발달성 말실행증이라고 합니다. 네, DAS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자, 발달성 말실행증에 대한 정의는 97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발달성 말실행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발달성 말실행증은 상당히 논쟁이 많은, 이슈가 많은 진단범주입니다. 이 실제로 존재하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좋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좋은 문제를 초래하는 그런 원인 질환들 중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또 다른 것은 인지 결함이 있습니다. 자, 지능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장애의 중증도, 자,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정신연령이 너무 낮은, 자, 발달장애 아동 중에서 정신력이 낮으면 생략을 보이고요. 정신연령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은 왜곡을 보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생략이 더 낮은 수준의 오류일까요? 왜곡이 더 낮은 수준의 오류일까요? 예, 생략이 더 심각한 겁니다. 네, 아예 말소리를 생략한다는 건 그 말소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왜곡은 어떻습니까? 말소리를 비슷하게라도 어쨌든 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저기 상담 때 보호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임상이 있다 보면. 자, 생략이 더 심각한 건가요? 왜곡이 더 심각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생략이 더 심각한 오류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기질적인 요인, 이른바 해부학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말소리 장애의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능적인 요인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기능적이라는 표현 쓸 때는 원인 미상, 그러니까 어떤 해부학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표현할 때 말소리 장애에서는 기능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래서 구조적 장애, 즉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질적인 문제죠. 기질적 장애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능적 장애, 즉 functional disorder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좀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98쪽의 표 4-를 보면 특정 어떤 기능적인 요인들하고 조업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선행 연구들의 요약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인과 어떤 능력 간의 관계가 있더라라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향후 상담을 진행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이 업데이트가 뜨네요.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네. 자,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제가 좀 이동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 슬라이드를 좀 가려서, 저희 이제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평가와 치료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교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가 미국 사람이 쓴 교재이긴 한데, 미국은 교육 현장에서의 언어 치료사와 의료 현장에서의 언어 치료사의 역할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육과 치료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미국은 최근에 와서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네, 되고 있습니다만, 근래까지도 미국은 사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중증장애가 있지 않으면 실은 공교육인 교육 현장에서 좀 치료를 받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점점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즉,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이 조금 구분되어 가는 추세인데, 자,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말소리 장애를 다루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재에 좀 잘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언어치료사가 되신다면, 먼저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주로 하는 주요 역할 중에 하나는 말소리 장애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말소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정말 문제가 있는 대상자인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차이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선별검사라든지 또는 특히 또 담당 교사 선생님들의 의뢰를 받아서 선별검사를 하게 되죠. 자, 선별검사 어떻습니까?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스크리닝 테스트. 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의 여부를 볼 때 문제의 유무라고 할게요. 유무를 확인할 때 선별검사를 쓰죠. 자, 그 다음에 표준화된 진단검사를 시행합니다. 자, 표준화된 진단검사는 이 사람의 문제의 여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단검사. 네, 어떤 수준인지, 네, 자, 중증도라고 쓸게요. 중증도. 네, 문제의 심각도. 자, 까지도 같이 판단하는 게 이런 진단검사의 목적이죠. 그래서 표준화된 진단검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UTEP도 있고요. APEC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수업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문맥검사, 패턴검사 이런 것들을 잘해야 사실은 아주 훌륭한 말소리 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가 되겠습니다. 자, 문맥검사란 건 뭔가요, 여러분들? 문맥검사. 표준화된 진단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말소리 오류, 자음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디귿 소리를, 디귿 소리를 비읍 소리로 대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근데 문맥 검사는 뭐냐면 다양한 모음 환경에서 보는 거예요. 다양한 모음 환경에서 이 사람이 이 모음에서는 어떤지, 아 모음에서는 어떤지, 모 모음에서는 어떤지, 우 모음에서 어떤지 다 틀립니다. 다 다릅니다. 자, 만약에 아 모음에서는 다리를 발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모음에서는 디귿을 그냥 디귿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문맥검사 이 모음에선 잘 정조음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걸 통해서 정조음할 수 있는 열쇠 낱말을 찾아서 그로 인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문맥검사 특별히 어떤 점을 더 못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축구를 잘 못한다. 드리블을 못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축구를 못할 때 이 사람이 축구장에서는 실제로 못하는지 아니면 모래 운동장에서는 못하는지 아니면 아스팔트에서 못하는지 이런 것들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춤형으로 이렇게 축구의 실력을 늘려주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문맥 검사
예, 이런 게 중요하죠. 자, 패턴 분석. 패턴 분석은 왜 중요합니까? 자, 오류의 패턴을 우리가 확인해서, 네, 패턴이 있다면 의문장애에 가깝죠. 그러면 개별 말소리를 치료할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을 치료해 줘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예, 담당하는 게 교육 현장에서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의 말소리 장애 치료가 예,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직접 치료가 있고 인지 언어적 접근법, 이른바 의문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치료를 하면 조음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죠. 개별 말소리를 치료하는 걸 우리가 직접 치료라고 합니다. 자, 인지 언어적 접근법은 의문 치료, 즉 오류의 패턴을 인지적으로 이해시켜서 이러한 잘못된 패턴을 올바른 패턴으로 고쳐주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의문 치료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뒤에서 한번 좀 자세하게 우리가 조음 치료와 의문 치료에 대해서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치료 기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운동 수준을 다루면 우리는 직접 치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 수준. 자, 우리가 개별 말소리를 못하는 건 이 사람이 그 말소리를 어떻게 내는지를 모른다. 그 말소리의 패턴을 잘 모른다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해부학적인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 운동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 정확한 조음점에 조음 기관을 위치하지 못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자, 이런 치료법을 우리가 운동 수준에 의한 직접 치료 기법이라고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조음 기관의 움직임을 고쳐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말소리를 정확하게, 이 개별 말소리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다면, 자, 우리는 운동 수준에 의한 직접 치료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직접 치료 기법에 반대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 언어 수준 치료법. 즉, 이게 인지 언어 수준 치료법이 바로 의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의문 치료. 자, 직접 치료 기법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아까 조음 치료라고 했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직접 치료법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 기반 접근법은 제일 먼저 확립, 그 다음에 일반화, 유지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확립은 이전에 산출하지 못했던 정확한 발음을 네, 이 사람에게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리을 발음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 발음을 못하던 아이가 이제 리을이라고 하는 르라고 하는 발음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확립이죠. 자, 만들어주고 나면 이거를 일반화, 치료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이 모음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아 모음에서도 오 모음에서도 또는 단어나 문장에서도 또는 뭐 문단에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일반화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제 일반화를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지라고 해서 이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1년 이상, 6개월 이상 계속 이제 이 정확한 발음을, 생성된 발음을 유지하는 거. 자, 이렇게 확립, 일반화, 유지의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운동 기반 접근법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새롭게 만들어주고, 자, 확립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일반화는 네, 이거를 전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상황에서 전이, 뭐 상황 전이도 있고, 뭐 말소리 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유지, 이거 말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자, 이렇게 3단계로 자,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립. 자, 확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소리를 그 전까지 몰랐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이 말소리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잘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들어서 이 목표음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말소리와 다른지를 변별할 수 있도록 예, 이른바 귀 훈련을 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목표음을 들은 후에 정확성에 대해서 변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계속 리을 발음을 잘 못했어요.
리을 발음이 그 발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를 위치는 같지만 말소리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계속 인지시켜줘야겠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확립에서의 귀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는 방법들은 그리고 이 말소리가 정확하게 산출되는 문맥을 확장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들은 뭐 청각 자급법을 쓰기도 하고요. 도움 위치 자급법을 쓰기도 하고 연속적 접근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조음문장이라는 수업 때 자세하게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개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일반화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확립이 되면 그 다음엔 일반화, 이른바 전이를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화라는 게 어떠한 다른 상황 또는 다른 환경, 다른 말소리까지도 이렇게 확립된 소리들을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의미로 우리가 일반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일반화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만 살펴보시죠. 대표적인 게 위치 일반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조음을 만약에 어두에서는 정조음을 해요. 이제 자, 어두에선 정조음을 했으면 이제 다른 위치, 어중이나 이런 데까지 일반화를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맥 일반화입니다. 문맥을 확장해서 사용하면 이제 우리가 문맥 일반화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 소리 이에서 잘했으면 이제 아에서도 오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언어학적 단위입니다. 언어학적 단위라고 하면 발화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단어 수준에서 잘했지만 이제 단어 수준뿐만이 아니라 구 수준, 문장 수준, 그 다음에 문단까지도 그 말소리가 전이 된다면 이거를 언어학적 단위의 일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리 및 자질 일반화도 있습니다. 특정 말소리를 통해서 말소리의 패턴의 정확한 산출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상황 일반화. 자, 우리 상황 일반화도 잘 해줘야겠죠. 예를 들면 치료실에서는 아이가 이제 너무 잘 따라하는데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할 땐 잘 따라하는데 집에서나 학교에선 전혀 못한다면 이게 상황 일반화가 안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구성할 때 실제 실생활, 아동의 실생활 단계, 아동의 가정이라든지 학교 상황하고 유사하게 만들어 줘서 상황도 일반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부모님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 연습. 자, 이제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류 말소리를 산출해서 새로운 말소리와 대조시키는 이런 것도 일종의 일반화의 어떤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반화를 잘 시켜주는 게 실은 이 치료사가 굉장히 좋은 치료사냐 아니면 조금 덜 우수한 치료사냐를 저는 이게 나누는 구분하는 어떤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치료실에서만 잘할 게 아니라 상황이나 이런 문맥, 언어학적 단위의 일반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또 항상 이렇게 실천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언어적 접근법입니다. 자, 인지언어적 접근법 이거는 우리가 의문치료라고 했죠. 의문치료. 자, 말 그대로 인지와 언어적 접근법. 자, 운동에 의한 게 아니라 아이가 말소리의 오류 패턴을 인지해서 지각해서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알게 돼서 올바르게 하는 패턴으로 알려준다라는 게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문론의 체계적 특성, 우리가 소리에 대한 체계적 특성에 근거하고 있고요. 자, 운동 활동보다 개념 활동을 이용하죠. 그래서 아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혀의 운동성이나 이런 걸 길러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거 잘못된 소리구나, 잘못된 체계구나, 아니면 이런 올바른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 개념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역시 인지적 언어적 접근법은 일반화를 궁극의 목표, 최종 목표로 일반화를 삼습니다. 이거는 조음치료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개념화, 최소상 이런 개념들이 있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교사와 부모가 직접 치료를 돕는 방법은
시간 관계상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음 그 챕터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소리의 이제 어떤 기능적 원인도 좀 배우셨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다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